지난 시간에는 준비하지 못한 가족의 48시간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같은 아버지, 같은 병원, 같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장례는 전혀 달랐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친 뒤 형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례를 잘 치른 게 아니라 아버지와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몇 차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형제들은 처음으로 장례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준비를 하려고 하니 막막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장례식장에도 문의를 하고 상조회사에도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정보는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맞는 답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엔딩 플래너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장례 절차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장례 상품을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장지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부모님의 종교는 어떻게 되시나요?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혹시 형제 간에 상조가 중복되어 가입되어 있으십니까? 희망하는 장례식장은 어디신가요? 질문에 하나씩 답하다 보니 장례 절차가 정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말에는 형제들이 함께 장지를 둘러보았습니다. 회사 상조와 기존 상조 상품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상 조문객도 가늠해 보았습니다. 필요한 준비물도 미리 챙겨 놓았습니다. 장례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족 회의를 마친 뒤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병실에서는 장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와 함께 했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를 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미안했던 마음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제야 가족은 알았습니다. 장례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남은 시간은 오롯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아버지께서 조금 전 별세하셨습니다. 슬픔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없었습니다. 형은 병원에 도착해서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고 병원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동생은 미리 정해둔 상조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이미 가족이 결정한 내용을 전달받은 상태였습니다. 희망하는 장례식장, 화장 일정, 빈소 준비, 모든 상황을 확인한 뒤 가족에게 진행 상황만 알려주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결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족 회의에서 방향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은 아버지를 모시고
결정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집에서 준비한 가방을 들고 출발했습니다. 영정사진, 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던 양복, 필요한 서류, 장례 기간 사용할 간단한 용품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빈소가 준비되는 동안 부고 내용을 확인하고 가까운 친척부터 차례대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빈소는 차분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장례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장례 절차는 지난번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장례가 아니라 가족의 마음이었습니다. 미리 결정을 끝냈기 때문에 결정에 쫓기지 않았습니다. 결정에 쫓기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동생이 물었습니다. 뭐가? 큰형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장례를 잘 치러서가 아니야. 아버지와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엔딩 플래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장례를 대신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이 부모님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장례의 결정을 미리 정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시간을 준비한 것입니다.